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립니다. 그 행신동 행복한 사람들 TV 개설한 명문공인중개사 대표 공인중개사 이철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행신동에서 1995년 이래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행신동에서 쭉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저에 대한 제가 해결하고자 싶었던 문제는 우리 덕양구 즉 행신동과 일산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항상 어떤 응어리 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산 생활권이라고 하죠. 이제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때 5개 신도시로 일산이 지정이 됐는데요. 자, 일산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서울이 과대 인구 집중으로 인하여 서울이 포화 상태가 됐죠. 그 상태에서 우리 참 어떤 인구 너무 밀집된 상태에서의 분산 정책으로 인해서 5개 신도시가 그걸 제정을 했고요. 만들었고요.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생긴 도시가 바로 일산 신도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산이라는 생활권은 서울의 한 베드타임 유형도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볼 때 베드타운 유형도시의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서울하고의 밀접성이죠. 인접성, 교통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서울하고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행신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우리 행신동을 지나고 화정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일산인데 일산 저 끝에까지 가려면은요 우리 행신동에서도 한 20-30분 더 한 30-40분 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산은 많이 부각돼서 알려졌고 가격이라든가 모든 조건에서 우리 행신동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죠. 저평가가 되고 안 알려지고 뭔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우리 덕양구 특히 우리 행신동, 그것이 제가 이곳에서 26년 동안 부동산을 하면서 저를 짓눌렀던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자, 그 과제를 오늘 제가 썸네일에 말씀드렸죠. 한 방에 풀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처음이지만 끝까지 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이거를 많이들 하셔야 제가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이라. 그래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 화면이요, 자료 화면인데요. 이 화면이 저희 사무실 제 바로 책상 뒤에 있는 대형 화면입니다. 자, 이제 일산 쪽입니다. 이쪽이 일산이고요. 요 선이 이제 우리 덕양하고 일산하고의 경계선이죠. 이게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우리 행신, 화정 이렇게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요 경계가 요게 이제 서울하고의 경계선입니다. 이것이 까만 선이 보이죠. 서울하고 경계선입니다. 서울하고 바로 인접해서 향동 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우리 이번에 생긴 고양 창릉 신도시가 입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흥지구라고 이렇게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행신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화정지구 있고, 그 다음에 성사지구 있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지나서 이제 이쪽에 구 경계선을 지나서 그 안에 일산이 있습니다. 일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지도를 천천히 보시면은, 자, 잠시 좀 쉬었다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아까 봤죠? 이렇게 보시면은 일산 쪽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 또 그 동해안구 쪽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우러지다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대형마트, 대형 병원, 생활 편의시설, 공원 모든 것이 갖춰지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우리가 서울하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교통도 교통 대책에 한해서 GTX라든가 새로운 그 고양 창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고양선이라든가 이것이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 우리가 그리고 전철 같은 경우도 우리가 경의중앙선, 경의중앙선이죠. 이게 경의중앙선입니다. 경의중앙선이 돼서 경의중앙선이 뭡니까? 문산에서 용문까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대곡에서 그 3호선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가서 DMC에서 6호선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홍대 입구에서 2호선 환승이 되고, 공도에서 5호선, 6호선, 그리고 더 나아가 용산에서 1호선, 이촌에서 4호선, 옥수에서 3호선, 왕십리에서 2호선, 청량리에서 1호선, 상북에서 7호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환승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활용성이 좋은 전철입니다. 이 전철이 개통이 돼서 지금 엄청나게 그 활발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이 활성화가 되고요. 서울하고 최인접거리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 행신 동해안구가 앞으로 가역면은 측면이라든가 어떤 알려지는 측면이라든가,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 동해안구 특히 행신이 히든 지역, 뭔가 낙후된 지역, 뭔가 저평가된 지역이었었는데, 이제 앞으로 고양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우리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덕양구가 분구가 된다. 분구가 된다는 얘기죠. 머자나 덕양구가 이 고양 창릉 신도시가 다 들어오게 되면은 거진 한 60만이 된답니다. 60만. 그렇게 되면은 일산지구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작년에 고양 창릉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대처가 됐죠? 사실 우리 덕양구라든가 화정이라든가 우리 이쪽에서는 별다른 주민들이 반응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일산 쪽 이쪽에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산 쪽 이쪽 주민들 반응, 이쪽 주민들은 반응은 대단했죠. 고양 창릉 신도시가 들어와가지고 자기들한테 이 고양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해서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엄청나게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반대도 많이 했고 집회도 많이 했고요. 왜 그랬습니까? 왜 반대를 했죠? 그와 반면에 우리 덕양구 쪽에서는 우리 행신을 중심으로 해서 화정동 이쪽에서는 뚜렷하게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판단해 보기로는 일산역이죠. 일산이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자족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생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대형마트가 있다고 보고,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은행이라든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우리 덕양구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들이 우월해 있고, 우리 덕양구는 뭔가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우리 덕양구 쪽이 어우러져서 대형화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보시면은, 잠깐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자고요. 이 큰 지도상으로 볼 때, 일산하고요, 우리 덕양구하고 볼 때, 덕양구가 이런 식으로 커진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바로 서울하고 붙어 인접해 있습니다. 서울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바로 서울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덕양구가 커지고 일산은 그와 반면에 별로 그 도시 재개발이라든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덕양구가 집중이 되겠죠. 집중이. 그러다 보면은 덕양구가 개발이 되면서 덕양구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덕양구의 그 부동산 가격이 자기들보다 높게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뭐 교통이나 뭐나 모든 것에서 하여 감각적으로 그네들은 뭔가 자기들한테 불리하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 덕양구 주민들은 무언진 몰라도 이 그 고향 창릉 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또 감각적으로 느낌으로 아는 겁니다. 하여 이 덕양구 주민들은 그렇게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저희가 이 창릉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발표가 나서 저희 행신동 부동산 중개업자들 몇몇이 모여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미나를 개최해서 세미나를 아주 열띤 세미나를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 있었는가 하면, 아니 여기는 그 새 아파트다 이거야. 새로운 아파트. 새 아파트고 우리 행신동 여기는 뭐 25년, 6년 앞으로 이제 머지않아 30년을 바라보는 헌 아파트, 낡은 아파트란 얘기죠. 뭐 우리가 좋을 게 뭐가 있냐. 새 아파트는 모르지. 이런 말들을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또 정리를 해서 다음 방송에 소상하게 우리 아파트의 가치, 역량에 대해서 새 아파트에 비교해서 절대 뒤지지 않고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도 한번 참 유심히 봐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그와 비슷한 문제인데요. 우리 보시면은 우리 여기 이제 행신동하고 화정동하고 뭐 일산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소형 아파트 문제가 있죠. 소형 아파트 문제가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가 이게 지금 가치가 어떻게 되겠냐? 소형 아파트의 가치. 특히 이제 우리가 작년, 재작년 우리 사회에 그 갭 투자라는 그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었죠.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최소화된 상태에서 투자. 그 투자에 아마 가장 집중한 거는 소형 아파트였을 겁니다. 그래서 소형 아파트 투자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95년에 개업을 해서 그때 2000년도 IMF가 97년 말 98년 그때 왔죠. 그 IMF 오기 전에 임대사업자들 갭투자 임대사업자 컨설팅을 해서 임대사업자들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갭투자에서 10채, 20채, 30채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저희 손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손님들이 그때 당시에 IMF 전에 투자를 해서 IMF를 어떻게 겪어냈고 어떻게 그 위기를 개척해 나왔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부동산 하기 전에 한 30년 전 얘기죠. 35년 전 얘기입니다. 옛날에 성산 아파트, 시형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성산 아파트를 제가 사실은 갭 투자를 해서 몇 개 가지고 있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갭 투자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갭 투자는 투자하는 게 다가 아니고 투자하고
사실은 그 유지가 되면서 어느 때 어떻게 빼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IMF 같은 때가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에 굉장히 그 신중에 신중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갭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갭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그 제 아는 역량껏 그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방송의 그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행신동 덕양구 이쪽 행신동 이쪽의 아파트의 가치가 지금까지는 그 일산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됐고 낙후되고 뭔가 가격이 오르지 않고 참 그 천덕꾸러기 신세였는데, 앞으로 우리 덕양구 쪽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 이쪽의 덕양구 쪽의 그 가치가 좋아지면서 뭐라고 할까요? 일산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 어떤 투자처가 될 것이고 어떤 그 가치가 향상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실합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그 덕양구가 분구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거 보시면은 신화일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신화일보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7월 남구 북구 쪽으로 분구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쭉 보시면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보자고요. 뭡니까 이게 또 들어갔나요?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9회 지난달 12월 기준으로 46만 6,157을 기록했고, 이런 시전체 인구의 43.7%, 일산동구는 27만 7,600, 서구는 30만 2,523명, 2020년 지축지구와 향동지구, 덕은지구도 택지개발사업 등을 이유로 입주할 세대수는 24,478세대에 이르고, 여기에 고양 창릉 3도시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관계부처는 예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예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2005년 일산 구청이 동석으로 분구된 15년 만에 우리 고양 남북 구청이 다시 또 분구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발이 돼서 60만 명의 덕양구가 이른다고 하면은 일산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한 그 어떤 요거 보시면은요, 원형지구입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 이거 내려볼까요?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원형지구인데요. 원형지구에 여기 이케아가 있습니다. 이케아가 뭡니까? 이케아가 세계적인 가구 회사죠. 광명에 그 본점이 있습니다. 광명 2호점입니다. 이거 2호점에 이케아가 개설을 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왜 그럼 이케아가 여기 우리 원형지구 요 작은데 여기에 개설했겠습니까? 왜죠? 이케아가 개설을 할 때는 고양 창릉 신도시 여기가 발표 나오지도 않았을 때예요. 사실은 왜 여기에 이케아가 개설했을까요? 우리 이거 일산 이렇게 큰 데인데 보시면 일산 큰 데 있죠. 이런데 이런데다 참 이런데 어디다 상업적 개설을 안 하고 왜 원형지구 조그만 데다 이렇게 개설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저는 아마도 이것이 응? 이 이케아가 세계적인 회사 아닙니까? 무언가 우리 덕양구가 이런 식으로 개발이 돼서 덕양구가 앞으로는 그 일산보다 더 입지 여건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사실을 미리 예견하고 입지를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고요.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보시면은 이쪽에 홍도동 쪽 여기가 이렇게 부지가 많이 있죠. 여기 쪽도 개발할 여지가 많이 있고요. 다음에 밑으로 이쪽이죠. 이쪽으로 해가지고 개발할 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여기 이제 1차 고양 청년 신도시가 들어왔지만 계획이 되어 왔지만 이거 지나고 바로 홍도동 사실 그 창릉 신도시가 처음에는 홍도동 쪽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려고 했었어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이쪽으로 된 건데요. 이 홍도동 쪽으로 이것이 동으로 다시 또 창릉 신도시만한 것이 개발이 돼 들어오고요. 이렇게 아주 크게 들어오고 이쪽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명실상부하게 우리는 서울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그래서 서울하고 유성도시라고 볼 수 없어요. 바로 붙어 있는 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질 거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 우리 그 행신동 주민들, 행신동에서 부동산을 중개하시는 분들, 아니면 행신동에 그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무조건 행신동으로 오십시오. 내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재산을 그 상상 지금보다 더 가치가 높게 된다고 확신하고 제가 분명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신동이 너무 낙후됐고 너무 저평가됐고 너무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행신동에 있는 주민들, 투자자들 모든 분들이 다 그야말로 꽃길만 걷게 되는 우리 행신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기원드리고 확신하고 장담하면서 오늘 첫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